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우유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데도 건강검진 결과에서 골밀도가 낮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자꾸 아파서 혹시 내 뼈가 약해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셨던 분들 계시죠? 저 역시 가족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어서 이 문제가 얼마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뼈 건강을 위해 우유에만 의존해왔던 이유가 사실 반쪽짜리 정보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유보다 칼슘 흡수율이 훨씬 높으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식품들을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게 된 정보를 내일 아침 식단부터 바로 적용하실 수 있을 테니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우선 잠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요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의 절반 이상이 골감소증 또는 골다공증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성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60대 남성 3명 중 1명은 이미 골밀도가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뼈는 통증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용히 속이 빈 채로 약해져 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넘어졌을 때 손목이나 고관절이 뚝 부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은 곧 우유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광고에서 부모님께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물론 우유는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우유 백지에는 약 113mg의 칼슘이 들어있고 흡수율은 약 32%로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식품들 중에는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3배 높고 흡수율까지 더 뛰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거나 마트에서 언제든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믿기 어렵겠지만 과학이 이미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식품은 단순히 칼슘 함량이 높은 것을 넘어서 칼슘이 실제로 뼈에 쌓이도록 돕는 흡수율, 즉 생체 이용률이 탁월한 것들로 엄선한 것입니다. 칼슘을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제대로 흡수되느냐가 진짜 핵심이니까요. 첫 번째는 케일입니다. 여러분, 케일이 단순한 다이어트 채소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케일은 백지당 칼슘이 무려 328mg 함유되어 있습니다. 같은 무게의 우유가 113mg이니까 케일은 우유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칼슘이 많은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영양연구팀이 수십 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케일의 칼슘 생체 이용률은 약 49%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 하면 우유의 흡수율인 32%보다 17%포인트나 높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유에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포화지방과 단백질, 성분이 과잉 섭취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케일에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옥살산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케일 백지를 매일 먹으면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 700mg의 거의 절반을 뼈에 직접 전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케일을 볶음이나 나물로 드실 수도 있고 된장국에 넣어도 훌륭합니다. 특히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들깨가루로 무쳐 먹는 케일. 나물은 칼슘 흡수율을 더욱 높여주는 황금 레시피입니다. 두 번째는 멸치입니다. 우리나라 식탁에서 멸치는 이미 친숙한 존재이죠. 그런데 멸치의 진짜 위력을 아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건조된 중간 크기의 멸치 백지에는 칼슘이 무려 2486mg 들어있습니다. 이건 우유 약 22컵 분량의 칼슘을 백지 안에 압축해 놓은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물론 멸치의 칼슘 흡수율은 약 25% 수준으로 우유보다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칼슘 함량 자체가 워낙 압도적이어서 멸치 한 줌만 먹어도 하루 칼슘 권장량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멸치에는 뼈에 칼슘이 쌓이도록 도와주는 비타민 D도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칼슘 흡수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멸치를 햇볕에 한 번 더 말리면 비타민 D가 농축되어 뼈 건강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단, 멸치는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하루 10지에서 15지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를 볶을 때 들기름을 한 숟가락 넣어 마무리하면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이 뼈 주변 염증을 잡아주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우리 밥상에서 가장 오래된 식품 중 하나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칼슘의 양은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부 백지에는 약 120mg에서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떤 응고제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황산칼슘으로 굳힌 두부는 칼슘 함량이 더욱 높습니다. 두부를 고를 때 성분표에서 황산칼슘이 응고제로 쓰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뼈 건강에 더욱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부에는 대두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게서 뼈를 분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폐경 후 여성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 두부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골밀도 감소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두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중 하나는 된장찌개에 넣는 것입니다. 된장의 발효 성분이 두부의 단백질 소화를 돕고 거기에 파, 마늘, 표고버섯을 함께 넣으면 칼슘과 비타민 D, 마그네슘이 모두 갖춰진 완벽한 뼈 건강 식사가 완성됩니다.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항암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뼈 건강에 있어서도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브로콜리 백지에는 약 47mg의 칼슘이 들어있고 조리 시 수분이 빠지면서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살짝 데친 브로콜리 한 컵에는 약 60mg 이상의 칼슘이 농축됩니다. 수치만 보면 케일이나 멸치보다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의 진짜 강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비타민 K는 칼슘을 뼈 속에 고정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흡수했더라도 비타민 K가 없으면 그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지 않고 혈관벽이나 신장에 쌓여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비타민 K는 칼슘을 정확히 뼈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 연구에서 비타민 K 섭취량이 충분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골절 발생 위험이 약 45% 낮게 나타났습니다.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 K가 파괴되므로 끓는 물에 2분에서 3분 정도만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참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볶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뼈째 먹는 생선, 연어와 정어리입니다. 연어와 정어리는 칼슘과 비타민 D를 동시에 머금고 있는 뼈 건강의 최강 조합입니다. 통조림 연어 백지에는 칼슘이 약 200mg에서 250mg 들어있고 통조림 정어리는 백지당 약 382mg의 칼슘을 자랑합니다. 이 수치는 우유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뼈째 먹는 생선의 진짜 위력은 칼슘과 비타민 D의 환상적인 조합에 있습니다. 연어 백지에는 비타민 D가 하루 권장량의 무려 97%에 달하는 양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가 칼슘 흡수의 스위치를 켜주면 그 칼슘이 바로 뼈로 전달되는 완벽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5개국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대규모 추적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기름진 생선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10년 후 고관절 골절 발생률이 33% 낮게 나타났습니다. 정어리 통조림은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두부와 함께 된장찌개에 넣거나 쌈 채소에 싸 드시면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가 모두 갖춰진 최강의 뼈 건강 한 끼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놀라운 식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식품들을 드실 때 더욱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칼슘의 뼈 건강 효과를 200%로 끌어올리는 황금 조합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비타민 D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의 스위치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에서 아무리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칼슘은 장에서 대부분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됩니다. 비타민 D를 자연적으로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팔다리를 드러낸 채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여름이나 봄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겨울이나 실내 생활이 많은 분들은 비타민 D 보충제를 전문의 상담 후 추가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파트너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을 뼈로 운반하는 트럭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뼈에 제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현미, 아몬드, 호박씨, 아보카도, 바나나, 그리고 두부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현미밥 한 그릇과 아몬드 한 줌을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도 마그네슘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너는 비타민 K입니다. 앞서 브로콜리를 소개할 때 언급했지만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달라붙도록 하는 접착제입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흡수된 칼슘이 뼈가 아닌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케일, 브로콜리, 시금치, 깻잎, 쑥 같은 짙은 녹색 채소가 비타민 K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특히 깻잎은 우리나라 밥상에서 구하기 쉬운 비타민 K의 보고이니 매일 5장에서 10장씩 드시는 것을 습관화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중요한 주의사항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식품들은 모두 안전하고 훌륭한 식품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멸치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케일은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을 복용 중이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많은 양을 드시면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연어와 정어리는 퓨린 성분이 있어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두부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과도하게 드실 경우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으니 하루 한 모 이내로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거나 골절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음식으로만 관리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함께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7일 뼈 건강 챌린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일주일만 따라 해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에는 케일 나무를 새로운 밥 반찬으로 추가해보세요. 케일 150지을 끓는 물에 2분 데쳐서 참기름 1티스푼, 들깨가루 1큰술, 국간장 1티스푼, 다진 마늘 반 티스푼으로 조물조물 묻혀주시면 됩니다. 고소한 들깨가루가 들어가면 케일의 쓴맛이 사라지고 아이들도 잘 먹는 맛으로 변합니다. 세 번째 날과 네 번째 날에는 뼈째 생선 된장찌개를 드셔보세요. 기존 된장찌개에 정어리 통조림 반캔을 더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두부와 표고버섯, 브로콜리를 함께 넣으면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이 모두 들어있는 완전 무결한 뼈 건강찌개가 탄생합니다. 다섯 번째 날과 여섯 번째 날에는 멸치 들기름 볶음을 간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팬에 들기름 1티스푼을 두르고 잔멸치 50지에 견과류 한 줌과 당근채를 함께 볶아주세요. 마지막에 참깨를 뿌리고 올리고당을 살짝 넣으면 고소하고 달콤한 뼈 건강 간식이 완성됩니다. 일곱 번째 날에는 케일 연어 스무디 한 잔에 도전해보세요. 생케일 한 줌, 통조림 연어 50지, 바나나 반 개, 두유 200ml를 믹서에 갈아주세요. 얼핏 들으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바나나의 달콤함이 케일의 쓴맛을 완전히 중화시켜줍니다. 이 한 잔에는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오메가3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 챌린지를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재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뼈는 자극을 받을수록 강해집니다. 이를 뼈의 자기 재생 능력이라고 합니다. 체중부하 운동, 즉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이 뼈에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의 빠른 걷기만으로도 뼈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식단과 함께 병행하면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 뼈 건강 개선 효과가 수배 이상 높아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식품, 즉 케일, 멸치, 두부, 브로콜리, 뼈째 먹는 생선을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고 비타민 D를 위한 햇볕 쬐기와 가벼운 운동을 더한다면 여러분의 뼈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뼈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약해지는 것처럼 회복도 꾸준한 노력이 쌓여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 뼈 건강은 무조건 우유라는 공식이 오늘을 기점으로 바뀌셨으면 합니다. 우유도 좋은 식품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식품들이 여러분의 뼈를 지키는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드릴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매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뼈 건강이 걱정되는 부모님이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 한 분의 공유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건강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